박인입니다. 오늘 저번 수업에 잠깐 여러분들 안내했듯이 이번 수업은 특강인데 취업 특강에 대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학교 연구실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한테 안내 말씀을 드릴 건데 대경인재개발연구원의 박창규 총괄이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에 대한 특강 해주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요즘 같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서 취업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들을 제가 좀 오늘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오늘 우리 영남대학교에 직접 방문을 드렸고요. 요즘 코로나가 들어오고 나서 참 제일 가장 힘든 세대들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그 청년 실업률이 52만 명을 돌파를 했었고 코로나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기업에서 더 이상 인재를 채용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이미 코로나 시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그 여파들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앞으로 나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고 학창 시절부터 조금 준비를 잘 하신다면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라고 해도 기업에서는요 인재가 필요합니다. 예,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지금도 인재를 채용하고자 채용 공고들을 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쟁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때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당연한 뭐 여러 가지 뭐 수업이라든지 지원도 해 드리지만 학교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할지언정 본인들이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방향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그리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취업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나 대구가 고향이고요. 예, 그래서 대구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취업 진로 직무 전문가, 해외 취업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대학뿐만 아니라 기관 그리고 방송에서도 우리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전략이라든지 창업 방향성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로벌 현장 실습이라든지 해외 취업 그리고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스펙을 키워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 접근하는 방법들 이력서 자소서 작성법 이력서 뭐 레주메 커버레터 영문 이력서 자소서 같은 것들도 제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취업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최악의 취업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업 빙하기가 앞으로 향후 한 3년 정도 지속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과연 코로나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꼭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즉,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 내가 미래의 지구군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며,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전략과 작전을 설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취업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시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취업. 참 우리 돈에 쫓아가는 청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난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대기업 당연히 가면 좋죠. 당연히 돈도 많이 주고. 하지만 대기업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기업 역시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앞으로 청년들을 공기업 채용으로 많이 늘리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공기업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바로 공기업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근데 여기에 우리 같은 청년들을, 아직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채용을 해간다? 그러면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한테 넘긴다? 국민수들은 적어들고.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예. 즉,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실업이 어려우니까, 청년들 실업률이 높으니까 공기업 채용을 늘리겠다라는 게 그 전체가 다예요. 그럼 공기업에 가면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까요? 아니면 남들을 서포팅하는 일들을 할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정확히 보신 겁니다. 공기업 채용을 늘리면, 청년 실업률이 높다라고 해서 공기업 채용을 늘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남 서포팅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정말 내 경력에, 앞으로 내 미래 직업군을 설계함에 있어서 내한테 커리어 경력 개발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직무가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기업 채용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잘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일, 여러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게 가장 큰 정답입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보세요. 사람 사용 설명서입니다. 참 웃긴 얘기죠. 예. 취업 스펙 구종 세트 한번 볼게요. 학벌, 학점, 어학 성적, 해외 연수, 직무 역량, 대외 활동, 자원봉사, 공모전. 마지막이 뭡니까? 취업 성형도 있습니다. 취업 성형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취업 성형은요,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고 취업이 잘 안 되니 내가 성형 수술을 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네이버에 이렇게 보면 뭐 취업대학교라든지 스펙업이라든지 취업에 관련된 커뮤니티 카페를 많이 들어가 보실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메인에 뭐가 있죠? 광고들이 나와 있죠. 예, 뭐죠? 성형수술 뭐 있는데 이런 병원에 대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취업 스펙 구종 세트를 나타내는 것 중에 취업 성형입니다. 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벌도 높아야 돼요. 그래서 편입을 하신다라든지 대학원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미친 듯이 학교 수업에 올인을 해서 학점을 올립니다. 어학 성적도 필요하죠. 토익은 기본이거니와 오픽, 토스, 어학연수 가야죠. 네, 어학연수 가셔야죠. 직무 역량 자격증도 따야 되고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심지어 공모전도 가야 되고, 이게 스펙 구종 세트였습니다. 자, 였습니다. 즉, 뭐죠?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네. 이 글자를 잘 못 쓰겠네요. 마우스로 하니까. 여러분들 대면으로 만나서 강의를 해드리면 참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이제 과거에 취업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보는 스펙 구종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대한민국에 NCS라는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스펙 필요 없다 이거. 이거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는 이유가 취업 때 핵심 키워드 8종 세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 전공 플러스 성적. 네. 그다음 인턴십, 직무 역량, 글로벌 역량,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으로 나뉩니다. 전공 플러스 성적은 뭐냐면, 내가 4.5 만점에 4.0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봅니다. 학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케팅을 지원하고 싶어요. 나는 인사 조직 관리를 지원하고 싶어요. 나는 외식 산업 쪽에서 좀 R&D 파트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 이런 나는 국제 통상학에서 나는 관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학교에서 거기에 관련된 전공 수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성적을 본다라는 겁니다. 성적 플러스 우리가 레포트를 제출했다라든지 아니면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했던 결과를 본다라든지 즉 이 포인트를 본다라는 거지, 학점이 높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인턴십입니다. 인턴십. 제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릴 내용들입니다. 인턴십. 자, 여러분들이 사장이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라면 과연 실무 경험도 없는 친구들을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내가 아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 월급 줘야 되지요, 일 가르쳐 줘야 되죠, 뭐 또 회식해 줘야 되죠, 뭐 밥도 사줘야 되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에서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이 갖춘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잘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인턴십 제도, 예, 그리고 또 뭐 있죠? 현장 실습, 뭐 심지어 해외 인턴, 글로벌 현장 실습,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IPP 일학습 병행제, 이런 제도들을 왜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까? 지금 벌써 기업들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직무 역량입니다. 위에도 직무 역량이 있었고 밑에도 직무 역량이 있죠. 예, 과거의 직무 역량은요, 자격증으로 거의 분류가 됐습니다만 지금의 직무 역량은 경험과 경력을 70% 차지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직무 역량을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인턴십, 현장 실습, IPP, 일학습 병행제. 여러분들 교수님들 찾아가시면 이런 정보들 다 주십니다. 그리고 대학의 취업센터나 경력개발센터, 국제교류센터에 가시면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아이고 뭐 그냥 이래 있다가 4학년 돼서 준비하지 뭐. 그러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의 취업센터, 대학 일자리 센터, 예, 경력개발센터를 꼭 찾아가셔서 이런 기회들이 있는지도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 또 이런 정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데 좀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런 경험들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죠? 글로벌 역량. 자, 보세요, 여러분. 삼성에서 휴대폰을 만듭니다. 그죠? 예, S 편이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삼성에서 만드는 휴대폰을 우리나라에 팔아먹으려고 만들까요? 그렇죠.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상품이나 제품들은요, 내수 시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겨냥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현재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과연 취업을 할 때 뭘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글로벌 역량입니다. 글로벌 역량은 어학 능력이 잘한다라는 게 글로벌 역량이 아닙니다. 좀 내가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이 글로벌 역량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과연 해외에서 경험을 조금 있다라면 충분히 글로벌 역량들에 대해서는 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직무 적합성입니다. 강의하는 저를 좀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전공이 회계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나 98년도 한국공인회계사, 2001년도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이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KPMG라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제가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기획조사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 경험에 대해서. 그랬는데 자꾸 이제 강의 요청이 막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 저는 회계사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무대 앞에서 서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저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사와 한국은행을 때려치웠습니다. 예, 왜? 앞으로 살면서 내가 지위와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뭐 70, 80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왕 앞으로 이렇게 할 거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 직업군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때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전공을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내하고 잘 맞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여러분들이 대학과 전공이 선택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죠? 저 역시나 제가 회계학을 선택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성적에 맞춰서 회계학과를 전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 그 일이 저하고 맞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고 제가 터닝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기업에서 내가 인재를 채용을 함에 있어서 직무 적합도를 보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 직무에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아마 지금 여러분들 4학년들이라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소개서 5대 항목으로 진행되지만 예, 성장 과정, 뭐 학창 시절, 뭐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및 포부. 지금 기업들은 뭘 보죠?
왜 이 직무에 지원했는지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나오죠. 즉 뭡니까? 직무 중심 채용으로 직무 적합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과연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 내하고 잘 맞을지, 나는 성격이 외향적이야. 난 성격이 내향적이야. 난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싫어해. 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해.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과 세월이 지나면서 행동 변화적 성향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내가 직무를 어떻게 방향성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어렵죠? 어려우시면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우리 학교에도 오셔도 되고요. 또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조직 적합도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기업에, 조직에 입사를 했더라도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제 탈락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우리 남학생분들 계실 겁니다. 집에 양복이 한 벌씩 있으실 겁니다. 그죠? 예. 양복 입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죠? 예. 불편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가시면 양복 입고 가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양복을 잘 안 입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가 면접 보러 가면 양복 입고 가면 불편하겠죠. 그걸 쳐다보고 있는 면접관들도 불편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대학교 4학년이 됐으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즉 사회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4학년 정도 됐으면 이제부터는 뭐 꼭 양복 입고 다니라는 소리 아닙니다. 옷이라도 조금 더 깔끔하게 학교에 모자 쓰고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게 내한테 정상, 자기는 편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면 회사 갈 때 모자 쓰고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딱 차려 입습니다.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말투,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보는다라는 게 바로 이 기업들이 이제 채용할 때 보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해외 어학연수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대외 활동, 쓸데없는 대외 활동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자원봉사 여러분들 하고 싶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력서에 한 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즉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학점, 교육 평준화로 인해서 학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직무를 설계를 할 것이며 이 직무에 대한 경험, 즉 역량을 얼마나 증대시킬 건지에 대해서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은요. 코로나가 와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2010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이 시스템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걸 좀 지워야겠네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실제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뽑은 불필요한 스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예, 극기 및 이색 경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카스배 국토대장정. 저는 그런 경험들을 대외 활동으로 막 합니다. 그리고 자소서에 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인내와 끈기심이 강합니다. 지금 뭐죠?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 딱 필요 없다라고 나오시죠, 그죠? 예, 필요 없는 경험입니다. 한자 한국사 필요 없죠. 석박사 글쎄요. 학벌 그죠? 예, 다. 자, 회계사 등과 같은 고급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고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회계사 등과 같은 고급 자격증들은요,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취업에 막 준비하면 나 합격했으니까 해야 돼. 나 지원해. 근데 회계사 등과 같은 고급 자격증들은요, 시험에 합격할지언정 1년 이상의 경험이 없으면 라이센스 효력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고시 공부를 몇 년 정도 하고 2년 정도 하고 나머지는 합격을 하고 나서는 나머지 한 1년 정도는 실무 경험을 쌓겠다라는 이런 커리어 로드맵도 여러분들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인사 담당자들이 뽑은 필요한 스펙이 뭘까요? 뭐죠? 그렇죠. 인턴 경험입니다. 그리고 관련 전공도 중요하죠. 전공이 바로 뭐죠? 직무 적합도. 즉 인턴 경험과
전공을 많이 보는 이유는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호한다라는 것. 또 뭐죠? 아르바이트 경험. 저 인턴십보다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요. 아르바이트 경험도 여러분 직무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꼭 내가 직무 경험을 대학 다닐 때 직무 경험 쌓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잡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과연 그 기업들이 뭘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It's your turn.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대학교 때부터 학창 시절 때부터 여러분 설계합니다. 취업도 좋고요. 창업도 좋고요. 이제 설계합니다. 어떻게 설계하냐면 국내에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까지 다 뽑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외국계 기업들 아주 많습니다. 구글 코리아도 있고요. 뭐 스타벅스 코리아. 이런 외국계 기업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도전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즉, 해외 인턴십이나 해외 취업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나 또 국내에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계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열어놓고 준비를 합니다. 자, 보세요. 성공 취업의 전략은 국내 취업을 하셔도 되고 외국계 취업을 하셔도 되고 해외 기업에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에 대한 커리어 분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역량 진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내향적이고 외향적이다. 나는 앞에 가서 말하는 거 좋아한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한다. 즉 기본적인 성향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 나타나는 행동적 변화 역량까지 여러분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는 산업 직종입니다. 나는 이런 전공을 했으니까 앞으로 식품 산업 쪽으로 빠지고 싶어. 아니야, 나는 금융권으로 빠지고 싶어. 아니야, 나는 IT 산업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데? 나는 R&D 파트로 갈 거야. 아니야, 나는 마케팅 쪽으로 갈 거야. 아니야, 나는 개발자 쪽으로 갈 거야. 아니야, 나는 생산 관리 쪽으로 갈 거야. 뭐 이런 직무도 여러분들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취업을 했어. 그리고 내 나이 38에서 45 됐을 때는 어떠한 직업군으로 전문 직업군을 설계를 할 거야. 라는 것도 여러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런 직무로 이런 산업 분야에 가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목표 기업 찾아야 되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야, 이거 해외 쪽으로는 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없을까? 그래서 이런 목표 기업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고 채용 정보도 한번 찾아보고요. 언제 뽑는지. 이건 국내 기업은 공채는 이때쯤 하는구나. 그러면 족보 있죠, 족보. 족보는 먼저 하세요. 네이버의 취업 커뮤니티의 카페에 들어가면 과거에 그 회사의 전년도, 그 전년도 이런 자소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족보도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체크합니다. 실제 족보를 보고 자소서도 한번 써보고 야, 이 회사가 이런 인재를 채용하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여기에 맞아 들어갈까? 안 되네. 근데 나 이 회사 가고 싶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이 회사를 갈 수 있는 내가 플랜을 짜면 됩니다. 그죠? 나 이런 일 할 거야. 나 해외 인턴십도 한번 해볼래. 나 뭐 이런 자격증도 좀 준비를 해볼래. 야, 이런 빅데이터 같은 건 나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디서 하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짜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아빠 나 한국 뜰 거야. 뭐죠? M4 세대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문구 중에 이게 바로 아빠 나 한국 뜰 거야. 취업을 하고도 야근, 상사 눈치에 실적 스트레스에 취업도 힘들고 한국에 사는 거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세요. 취업난, 차별과 부조리, 고물가, 입시지요. 예. 헬조선을 뒤집고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재학 중에 휴학기를 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은 해외 인턴십을 가시면요. 학교에서 학점 인정까지 다 지원을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돈도 줍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복지나 근무 환경이 우수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해외 취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서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내 커리어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대학교 재학 중인데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한 1년 정도만 경험을 하더라도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데 보는 핵심 키워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직무 경험이라든지 인턴십 경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또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인턴십을 해보니까 이 일이 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크로스 체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직무 적합도 또 조직 적합도도 여러분들 테스트할 수 있고요.
워킹 할리데이하고 조금 다른 건 워킹 할리데이는 남 프로페셔널 잡이기 때문에 뭐 전공이나 직업군에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가시려면 내 전공이 맞아야 돼요.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내 전공이 좀 연계성이 돼야 돼요. 혹은 뭐 더블 메이저나 아니면 뭐 세컨 메이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들이 맞아야지만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금 활용을 하시는데 복지 및 근무 환경이 우수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는 분들도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우리처럼 이제 대학을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국내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해외에 가서 인턴이나 취업으로 한 1, 2년 정도 경험 좀 쌓으면 내가 좀 스펙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실리콘밸리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 많으세요. 미국에 전문 기술이나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봉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근데 국가마다 조금 틀립니다. 예, 그리고 이런 해외의 인턴이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점수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런 기업 정보들 수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준비들만 여러분들 잘 하신다면 이렇게 미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중국, 베트남, 호주 뭐 이런 국가별로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고 매년 늘어나고 있죠, 그죠? 지금 금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전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미국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 이미 미국의 인턴십 그리고 취업으로 출국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왜 가려고 하는지 목적 설계해야 됩니다. 나 스펙을 좀 쌓으려고. 자소서에 나 쓸 말이 없어. 그래서 나 해외 인턴십 가서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자소서에 쓸 말이 많을 것 같아. 나 경력을 좀 쌓고 싶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국내에서 인턴이나 이런 걸 하면 그 딱 하는 일만 시키잖아.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양성이 많다 보니까 기업에 가면 이것저것 막 시켜요.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하겠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철저한 준비 과정에 거칩니다. 1개월에서 6개월, 1개월 정도는 경력자들이나 어학이 되는 친구들이 많이 가고요. 보통 그 재학생들이나 졸업 예정자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즉 진로 직무 방향성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런 정보나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내가 정보도 준비하셔야 되고 어학 능력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에서는 토익 성적 필요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잡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비즈니스 잉글리시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R 뭐죠? resume, C cover letter, R reference letter. reference letter는 내가 알바했거나 뭐 이런 곳에서 받는 추천서. 그다음 R recommendation letter. 요건 교수님들한테 받는 거. P 포트폴리오. 그리고 P 프로젝트 경력 기술서. SIV self introductory video. 자기소개 영상들을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잠매칭합니다. 국내와 해외 다 같이 하라 그랬죠. 제가 앞세 자 설계합니다 했을 때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 해외 기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부족한 정보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우리 청년들한테만 지원해주는 국비 무료 지원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도 제가 뒤에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들도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최소 1년 정도의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 해외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지나가는 사례들도 나오고요. 국내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시는 분들. 즉 내가 국내 기업 가고 싶은데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 해외에 가서 실무 경험을 쌓고 다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되돌아오시는 분들. 실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미국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인턴십으로 갔는데 그 회사에 영주권을 받아서 정규직 채용이 되거나 혹은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한다라든지 다른 국가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업. 해외에서 인턴십이나 취업으로 한 1, 2년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니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청년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소셜 벤처, 즉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창업하는 우리 청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모두 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만 알고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만 딱 먹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방향성 설계하는 거는 요즘은 너무 활용하기가 좋다고 보셔야 되고요. 실제 통계들이 나옵니다. 대구에 가시면 우리 대구의 부모님들이 경상도 지역의 부모님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네가 해외 가면 청소밖에 더 하겠나?
이러십니다. 근데 보세요. 통계치로 보면 전문직 종사자들을 사무직종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즉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교육률도 높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라는 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직무들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설문조사에 보면 97% 20대 기회가 되면 해외 취업, 해외 인턴을 하고 싶다라는 게 96.8%까지 정보들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실제 내가 해외를 인턴이나 취업을 가고 싶을 때 설계하는 방법들입니다. 해외 인턴, 해외 취업, 자가진단, 탑10 자가진단 프로젝트인데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가고 싶은 국가들을 보면 이미 대통령 직속청년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들이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는 국가 10개 국가를 선정을 해놨고요. 각 국가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K-무브 센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시더라도 뭐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미국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큰 문제 없이 미국은 지금 벌써 백신 접종이 막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미국은 금년도에 비자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고 아직 싱가포르나 이런 국가들은 현재는 아직 스테이 중이고 내년에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서 나가셔야 됩니다. 즉 지금 준비해서 내년에 출국한다는 계획으로 잡고 가시면 되고요. 해외 인턴이나 이런 거 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전문기관들한테 또 활용하시고 전문가들한테 도움도 좀 받으셔야 되고요. 목적성 설계 잊지 마셔야 되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월드잡 플러스 회원가입도 하셔야 되고 또 나오죠. 직업군, 직무, 진로 꼭 설정하셔야 되고 영어는 뭐죠? 습관합니다.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죠. 어학은 늘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하셔야 되고 채용 박람회도 가보셔야 되고 뭐 셀프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직접 레터를 날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입사 지원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 놓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보면 뭐 이베이라든지 뭐 구찌도 있고 아마존 코리아, P&G. P&G에는 제 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공대생들이 봐야 되는 ASML이라든지 네덜란드 계열의 반도체 기업이 있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대구텍, 그죠? 이스라엘 계열이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보다 조금 더 나아요. 이유가 급여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나 직무도 조금 틀리고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해외 본사들이 이제 다들 해외에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요. 그래서 좀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국내 기업도 좋고 외국계 기업 그리고 해외 기업을 여러분 똑같이 같이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제가 앞에 거는 좀 빼고요. 요걸 좀 알려드릴게요. 외국계 기업이 이제 채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외국계 보지 마시고요. 턴키 방식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채용하는 방식, 턴키, 공채입니다, 공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 다음 버텀업 방식. 지금 네이버나 현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쪽이 공채를 하지 않고 버텀업 방식을 해요. 버텀업 방식은 뭐냐면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했을 때 인재를 채용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이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때 인재를 채용하는 거예요. 공채는 그냥 한꺼번에 다 채용해서 부서로 나누잖아요. 근데 버텀업 방식은 이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했을 때 딱 채용하는 방식. 그러면 여러분 신입을 선호할까 경력을 선호할까? 그렇죠. 경력을 선호합니다. 즉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중고 신입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 중소기업이라도 내가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카카오에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채용권이 한두 명 떴는 거예요. 그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중고 신입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졸업 예정자라면 대기업 자꾸 찔렀는데 잘 안 돼. 그러면 해외도 좋고요. 국내도 좋고요. 어디든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있다가 중소기업도 좋으니까 들어가 있다가 다시 이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이 얘기를 들은 기업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요즘 뭐 평생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작전입니다. 작전과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용 방식에 따라서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달라집니다. 레퍼런스 방식. 자, 보세요.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은 이 레퍼런스 방식을 많이 채용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해외에 있는 기업이 나 한국 사람이 필요해. 근데 자기들이 직접 와서 볼 수도 없고 뭐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추천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채용 대행사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입사 지원 서류 준비할 때 reference letter라는 게 있죠. recommendation letter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은 공채도 안 하고요, 버텀업도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이 레퍼런스 방식이에요. 그래서 채용 대행사, 채용 전문 기관들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기업이 어떤 방식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미리 체크를 해놔야 돼요. 나는 SPC에 가고 싶어요. SPC 같은 경우 공채를 합니다. 하지만 버튼업도 합니다. 하지만 레퍼런스도 해요. 직무에 따라서 들려요. 부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정보를 드릴 건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 과정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교육 훈련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4차 선도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4차 산업이죠. 이제 6차 산업이 연계가 되죠. 4차 선도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AI, V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대구 경북에 뉴딜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빅데이터 전문 인력들을 계속 대구에서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빅데이터 나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고 어디 학원 관련이 돈도 만만치 않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바로 정부 지원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직무에 대한 걸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무를 배워서 내가 취업이나 창업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글로벌 IT 인재 개발원, 대구 같은 경우는 대경 IT 인재 개발원 제가 소속되는데 곳에 오시면 국가기관 전략 산업 교육 훈련 과정으로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이런 ICT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저는 경영학 전공이라서 IT 필요 없는데요. 저는 앞으로 마케팅 갈 건데요. 저는 영업 쪽으로 갈 건데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회계를 하든 인사를 하든 생산을 하든 연구 개발을 하든 IT를 하든 뭐 고객 서비스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여러분 보세요. 빅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곳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 다르게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그 직무만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 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빅데이터 필수입니다. 비전공자일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 분석이 비전공자들은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시각화, 그리고 기획력까지를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공계열 전공자들은 빅데이터가 꼭 필요한 지금 특히나 R&D 직무 분야 QA, QC, QM, SCM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빅데이터 필수인데 이런 분들은 정보의 유입,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기획까지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근데 이런 거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현명하겠죠, 그죠? 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런 과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환대산업, hospitality industry, 즉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사, 그리고 특히나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국제공항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들, 그리고 호텔 리조트, 그리고 외식 산업 쪽, 그죠? 즉 hospitality industry에 관련된 산업 분야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했지만 계속 지금 이 산업들은 계속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자들도 있고 비전공자들도 이쪽으로 방향성을 설계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이런 국내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제주도나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호텔들이나 이런 현장에서 인턴십하고 현장 실습도 한번 해보고요. 예.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캐나다 등과 같은 이런 해외에서 인턴이나 취업으로 또 한 1년 정도를 다녀오면 여러분들 몸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대산업 쪽에 좀 글로벌 혁신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싱가포르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게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정부 지원으로 다 모든 게 커버가 되는데요. 자, 요 내용이 뭐냐면 국내에서 전공을 해서요.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요. 교육 받을 때는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컨설팅, 멘토링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국내 연수를 시작을 합니다. 국내 연수는 기본적인 입사 지원서 서류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무 진로 컨설팅, 취업 진로 직무 심층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점을 연계받아서 학점 인정이 되도록 해서 국내에서 인턴십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국내에서 인턴십을 하고요. 학점 연계입니다. 그리고 해외로 취업을 합니다. 예.
해외 취업하는데 취업은 최소 1년 이상만 여러분들 체류하시면 돼요. 자, 요런 과정이고요. 지금은 싱가포르로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국가는 체인지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 국내에서 연수받고 출국하기 전에 해외로 가기 전에 국내에서 연수받고 인턴십 현장 실습하는 기간 동안은 또 국내 공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 국내 기업들도 같이 지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연수 교육 중에 전문가들하고 취업, 진로, 직무, 심층 컨설팅을 받고 입사 지원 서류까지 만들기 때문에 국내 취업도 같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요 과정은 이미 매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학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어학은 저희가 엘프로스라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원어민하고 화상으로 영어 수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토스라든지 오픽 같은 것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이트로 여러분들 어학 준비까지 다 시켜서요. 이런 교육들 해서 여러분들 나갑니다. 어디 나가냐? 제주도에 가서 더 큐브 리조트라든지 메존 글래드 호텔이라든지 난타 호텔, 까사로마 호텔, 예, 그리고 더 퍼스트 세븐티. 자, 잠시 스톱. 현재 어제입니다. 어제 정보입니다. 더 퍼스트 세븐티 호텔에서 신입 경력직 정규직 채용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환대 산업 쪽 전공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호텔 산업 등과 같은 이런 서비스 쪽으로 내가 경력을 좀 쌓으신 분들 아니면 현장 실습이라든지 인턴십을 좀 하실 분들 나 승무원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 경험이 필요한데 이거 할 데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레퍼런스 레터 추천서 써드릴 겁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항공우주호텔, 오라CC 등과 같은 이런 곳에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 국내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어디로 해외로 도전합니다. 해외로. 일단 제가 싱가포르부터 이제 싱가포르 가면 애들 우리 학생들이 다 이런 얘기해요. 물가가 비싸서 집세가 비싼데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 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킹스턴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여러분들 생활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비용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이런 뭐 기숙사 내부 이런 사진들이고요. 여러분 현재 가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인턴십이 끝나면 싱가포르로 가서 4주에서 6주 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합니다. 어학연수하고 여러분들 이런 취업 대상 기업들, 뭐 호텔이라든지 일반 기업에 여러분들 취업 연계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국내에서 교육받고요. 국내에 있는 기업에서 특히나 뭐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하고요. 또 뭐죠? 해외에 가서 싱가포르에서 어학연수 한 달에서 4주에서 6주, 즉 한 달 이상 어학연수하고 현지에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으로 취업까지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 그런데 보세요. 예, 이게 뭐죠? 해외 취업까지 연계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취업까지 연계가 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으로 1인당 800만 원까지 줍니다. 지금 제가 싱가포르를 잡아서 설명드린 이유가 싱가포르는 8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금년도에 조금 낮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 600만 원으로 낮아졌는데 내년도에 다시 올라간다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만 anyway 이 과정에 들어가는데 내가 한 500만 원 썼어. 근데 나라에서 600에서 800만 원을 지원금을 받습니다. 싱가포르 기준으로. 그런데 교수님 저는요. 싱가포르 말고 저 미국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얼마? 4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만 18세부터 만 34세 미만의 대한민국 청년이 워킹 할리데이 말고요. 해외 인턴십이나 아니면 해외 취업으로 1년 이상의 고용 조건으로 그러니까 1년만 고용하면 고용 계약 쓰면 되겠죠. 1년 정도를 해외에 해외 인턴십이나 취업을 가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1인당 400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아까 소요 금액 얼마를 그랬죠?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냈어요. 교육받고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월급 얼마 받느냐면 기숙사 제공하고요. 190만 원에서요. 220만 원 받아요. 그러면 내가 6개월을 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받는다 칩시다. 하면 그 돈은 그 돈대로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학연수 갔어요. 해외 갔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가서 취업이 됐어요. 그럼 나라에서 얼마 준다고요? 800만 원 줘요. 됐죠? 됐죠? 예. 1인당 400에서 8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난 돈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정부 지원금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34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집에 소득이 높으신 분들.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제가 희망자들은 제가 학교에 직접 오든지 해서 저희가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릴 건데 집에 부모님 소득이 많이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월 건강의료보험료를 얼마 납부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월 건강의료보험료를 44만 원 이상 내시면 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또 받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컨설팅을 요청하셨을 때는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금을 여러분 꼭 활용하셔서 가셔야 되고요. 이런 친구들이 대학교 재학생 때부터 준비해서 성공한 결과입니다. 이 친구는 김해 인제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강무중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보스턴의 애심프토트 아키텍처라는 회사에서 인턴십으로 갔다가 지금 영주권 받아서 미국에서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경진이라는 친구는 구미대학교에서 우리 전문대학교죠, 그죠? 구미대학교에서 컴퓨터 그래픽 전공했는 친구가 이 미국 뉴욕 뉴저지에 있는 주얼리 홀세일 쪽에서 경험을 쌓고 지금 창업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해서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시고요. 뭐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잘 준비를 하시면 이런 친구들처럼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찾아오실 거고요.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호텔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까지 이렇게 다 가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뭐 대충 감은 잡으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좀 난 물어보고 싶어.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뭐 대경 IT 인재 개발원이라든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직업 훈련 기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안정적으로 성공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해드릴 거니까 잘 준비하셔서 꼭 성공하셔야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처럼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서 살아도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보면 10대, 20대, 뭐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저희랑 다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에 사셔도 되는데요. 제가 꼭 그냥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구에서 사셔도 되고 뭐 한국에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펼쳐야 되는 무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활약해야 되는 무대는 대구 아닙니다. 한국도 아닙니다. 어디죠? 전 세계가 여러분들의 무대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직 젊고 기회가 많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학교의 교수님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니까 꼭 해보겠다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길들이 여러분한테 꼭 펼쳐질 겁니다. 네,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